숨어있는 공공 일자리 꿀 정보를 찾아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50 플러스 센터 특강을 맡은 커리어 멘토 연구소의 천명희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이 강의는 공공 일자리 정보에 관심이 있는 동작센터 신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강의와 강사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숨어있는 공공 일자리 꿀 정보를 찾아라 라고 정했고요. 부제로 동작구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를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동작 50 플러스 센터니까 일자리의 위치는 동작구를 우선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두루 정리를 했으니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쏙쏙 뽑아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퇴직 혹은 퇴직 예정인 중장년들을 위해서 재취업, 전직 지원, 생애 설계,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육도 함께 해왔고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횟수로는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꾸준히 퇴직을 한 50대 이상 연령 세대들이 퇴직 이후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준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같은 곳들인데요. 이곳 출신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났고요. 회사에서 퇴직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야 했던 많은 분들도 상담을 해왔습니다. 1대1 컨설팅, 그룹 상담, 그리고 강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우리 신중년들, 우리 퇴직자들의 고민의 공통점, 그리고 방향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정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공 일자리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잘 안 보일까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랑 매칭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중년 일자리는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분명히 나에게도 맞는 좋은 정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만 쭉 나열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함께 조금씩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 이후에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상황 맞으시죠? 여러분들이 20-30 대에 처음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떠셨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취업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1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제2의 일자리, 제2의 경력을 준비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토에 보여지는 퇴직 준비 목표 설정, 실행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도 전략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1번 본인의 성향 또는 성격을 파악하고 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동안 일을 통해서 쌓은 역량과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 교통이나 급여나 직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 정도는 내 입으로 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좋겠죠. 이때 이러한 과정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 특히 중장년 일자리 센터 같은 곳에서 아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여러 사이트 소개하면서 중장년 일자리 센터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본 강의는 2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신중년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나라일터,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 센터, 자바바, 한국프로텍대학 이런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기술교육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정부 직접 일자리 몇 가지, 장애인 생활지원사 등등 예. 공공에 관련된 일자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이트도 소개해 드리면서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중장년이라고도 했다가 신중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몇 년 전부터 우리 50 세에서 70세 사이 연령에 계신 분들을 중장년이 아닌 신중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혼용되게 쓰고 있는데 저도 신중년 혹은 중장년으로 여러분들을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0 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나이대가 50 에서 70세 사이인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WTO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는 18 세부터 65 세까지 청년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마음은 청춘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 "100 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60 부터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지금부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예. 이런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오늘은 공공기관 일자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는 경제적 이유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적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적 이유를 다시 나누면 용돈형과 생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주 직장 그러니까 제1 일자리에서 첫 번째 일자리에서 이제 연금을 주는 그런 일자리를 영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큰 금액을 원치 않고 작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하는 것의 의미를 구현하는 용돈형이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5%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살다 보니 노후 준비가 경제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은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생계형이 훨씬 많은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해당이 되십니까?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의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회적 이유를 보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소속형이고 두 번째가 공원형입니다. 소속형은 그동안 직장에 속해져 있었었잖아요. 그 소속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직 이후에 아무 소속이 없으면서 오는 허무함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엔가 소속돼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을 소속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원형은 이전 직장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헌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싶은 그런 이유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에만 속하지는 않고요. 예. 뭐 생계형인데 공헌형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용돈형인데 소속 공헌 둘 다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마 각자마다 본인이 속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선 신중년을 위한 공공 일자리 본격 들어가기 전에 정의부터 해 보고자 하는데요.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예를 들면 지자체,
공기업, 정부 부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구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곳도 그런 공공기관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공공 일자리에는 아예 처음부터 신중년을 타겟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타겟으로 하지 않았지만 신중년도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일자리와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굳이 제목을 공공 일자리로 들고 온 것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직하는 난이도와 근무 난이도가 민간 일자리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쉽다는 의미가 음 아주 되게 많이 편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은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민간 일자리는 찾기도 참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직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공 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찾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힘든 민간 일자리 중에서도 진짜 힘든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제가 공공 일자리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안정성인데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회사 다니다가 원치 않은데 퇴직을 당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라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걸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공공 일자리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예. 급여를 못 받는 일 같은 건 없고 갑자기 뭐 망해서 회사가 망하는 그런 일은 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보상은 매우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은 되고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좋은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을 제공해 주거나 추가 수당을 주는 등의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중에 제일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좀 멋진 그런 일자리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라 일터라는 곳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곳인데요. 여기에 무슨 우리 일반 신중년이 지원할 만한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 일터 중에서 개방형 직위가 한번 관심을 그래도 가져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일터 사이트 gojobs.go.kr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채용 정보들에 있는 정보들은 다 공무원 일자리들입니다. 뭐 시간제 일자리도 있고 기간제 일자리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개방형 직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개방형 직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민간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민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했거나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했던 분들 중에서 정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건데요. 공무원 정년이 60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 미만이어야 되겠죠. 제가 컨설팅했던 고객 중에 민간 회사에서 50세에 퇴직했는데 인사팀에서 그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주 유효해서 노동위원회에 높은 직급으로 들어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서 제출, 역량평가, 면접 전형 등 꽤 복잡한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됐지만 자신이 민간에서 일했던 직무를 활용해서 공무원으로 60세까지 일하게 된 것은 아주 멋진 일로 보였습니다. 또 외국계 회사에서 통계 관련으로 일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퇴직 이후에 통계청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언론에 나와서 제가 봤어요. 이분은 인사혁신처의 이제 헤드헌팅 즉 인재를 발굴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입사를 추천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방형직이 공무원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곳에 지원할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소수이고 조건도 까다롭고 분야도 좀 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워크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크넷은 다 알고 계시죠? 워크넷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크넷이 또 은근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신중년에게 필요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크넷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보면요. 오른쪽 위에 청년, 여성, 장년이 있습니다. 장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전직 지원 서비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이 네 가지가 카테고리로 묶여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요것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 희망 센터에서 하는 일이 전직 지원 서비스도 해 주고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해 주고요. 예 요것도 설명 소개를 해 주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년을 위한 채용 정보를 이렇게 모아 놨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요. 직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경미원 택배원, 간병인 등등등 다 좀 단순 노동직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요거와 성격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으로 공공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 여기저기 여러 부처들에 흩어져 있었었는데 이거를 워크넷에 싹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요. 한 번에 찾기가 좀 어려운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넷은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이트지만 소개하는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를 모두 포함해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잘 이용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중장년 일자리 센터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전국에 있습니다. 예, 서울만 해도 5군데가 있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신청하셔서 프로그램 들으시면 되겠고요. 예, 인천, 경기에도 7개,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까지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전국에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아시죠? 고용센터라고 하던 곳 여기 안에도 중장년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장년 일자리 센터가 너무 멀 경우에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요. 재직 중인 분들을 위한 준비 서비스 즉 그 이름이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이고요. 어, 그리고 퇴직 직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퇴직 스쿨 프로그램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적인 취업 준비를 도와준다는 제도약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때 보시면은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제도약 프로그램, 뭐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 네. 온라인 홍보 정보가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등 지역별로 연령별로 상황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요 프로그램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자바바 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바 사이트 주소는 잡아바.net입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에요.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구의 그 정보를 커버하고 있다면 자바바는 경기도 일자리만 커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공 일자리와 기업 채용 전문관 이렇게 안내가 돼 있잖아요.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까요? 네, 공공 일자리를 클릭해서 보면 이 공공 일자리 우수 채용 기간 막 나오면서 다양한 이제 공공 기관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나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위에 경기도에 사는 신중년 친구가 계시면 소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서울과 경기도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같은 정책을 잘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특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중장년에는 특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바바가. 그러나 공공 일자리라는 면을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서 그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괜찮은 운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런 식의 운영 어 따라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해 두셨다가 하루에 뭐 10분 정도는 '내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봐야겠다.'라고 하실 그 계획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언젠가는 정말 괜찮은 정보를 얻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정보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바바 사이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폴리텍 대학입니다. 들어보셨죠? 전국에 한국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안에 신중년 특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폴리텍 대학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에요. 20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 여기를 취업하면은 정말 취업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률이 높은 특징을 우리 신중년 특화 과정에도 적용을 시켜서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중년 특화 과정 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를 한다면 취업까지는 무난히 연결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퇴직 이후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고 교육 과정을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일정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되신다면 전문 기술을 배워서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하면서 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폴리텍 대학교 담당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교육 과정에 대한 열의도 엄청났고요. 또 그와 동시에 취업률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취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믿음이 갔고요.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거에서부터 취업을 시키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참가자로서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잘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사무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배워도 결국 적성이 안 맞고 체력이 안 맞고 해서 끝까지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특히 사무직 출신 분들은요. 과연 내가 이 기술을 제대로 끝까지 배워서 취업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중장년 일자리 센터 같은 곳에 가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정의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면 좋겠고요.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꼭 해 보세요. 그러면 폴리텍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 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과정 클릭해 보면 신중년 특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과정들이 나오고요. 여기 중장년 재취업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클릭해 보니까 그냥 '중장년 재취업 과정이 뭐다.'라는 홍보 정도?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고요. 전국 캠퍼스 안내에 가서 우리 각 캠퍼스에 어떤 신중년 특화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정수 캠퍼스입니다. 이태원에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담당자들을 만났었습니다. 학과 안내에 가서 보면 신중년 특화 과정이 보입니다. 예,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하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린 에너지 설비과 공조 냉동입니다. 어떤 것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 예 여기 다 용접이 들어가죠. 예 CAD도 있고요. 전기회로 네 상당히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예 여기 관련된 자격증 4 가지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취업하는지도 써져 있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사무직하고는 다르죠. 현장에서 그 기술 기술을 활용해서 일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480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그리고 재취업 컨설팅도 들어갑니다. NCS라고 하는 국가 역량 표준 가지고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과정들도 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정수 캠퍼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그린 에너지와 자동차 복원 쪽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어 강서 캠퍼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강서 캠퍼스 학과에 가서 보면 예 또 아까와는 다른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의료 정보, 외식 조리, 실내 건축이 있습니다. 어 외식 조리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취업 진출 분야도 있고요. 예. 아까보다는 좀 덜 자세하네요. 예. 교육 과정. 아 여기가 자세하게 있네요. 네. 동영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웬만큼 궁금한 것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보겠습니다. 성남 캠퍼스. 성남 캠퍼스 학과에는 신중년 특화 과정이 스마트 전기가 있네요. 보통 시간은 480 시간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전기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 그러네요. 480 시간 4 개월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 융합기술교육원과 인천 캠퍼스에는 신중년 특화 과정이 없고요. 남인천 캠퍼스 보겠습니다. 네 학과에 특수 용접, 스마트 전기, 자동차가 있네요. 아까 스마트 전기 또 다른 데 하는 곳이 있었죠? 예. 요런 것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이 과정명도 있지만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어디 있다. 근데 우리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사실 전국에 다 있어요, 캠퍼스들이. 예. 혹시 지방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 신중년 특화 과정 잘 활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